10년 동안 엄마 똥 오줌 치우고 새벽마다 기저귀 갈고 제 적금 다 깨서 병원비 내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기생충이래요. 엄마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뭘 남겨두셨는지. 이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병원에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사업이 바빠서 못 봐.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애들 학원 뒷바라지에 정신없어. 시어머니도 모셔야 하고. 그러고는 둘 다 저를 봤어요. 순이야, 내가 좀 봐라. 너 미혼이잖아. 미혼이니까요. 직장 다니는 것도 제 인생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보탤게. 오빠가 말했어요. 나도 조금씩 보낼게. 언니도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35살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부장님이 말렸어요. 순이 씨, 다시 생각해봐요. 요즘 취업 얼마나 힘든데.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저밖에 없어요. 그렇게 저는 35살에 백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10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빠가 보낸 병원비는 처음 3개월 뿐이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사업이 좀 안 좋아서. 다음 달에 보낼게. 다음 달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요. 언니는 더 했습니다. 순이야, 나 지금 애 학원비 때문에 죽겠어.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그 이번 달이 10년이 됐습니다. 결국 제 적금을 깼어요. 28살부터 7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거였어요. 그 돈으로 엄마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처음엔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집에 가고 싶어. 의사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보호자가 24시간 케어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엄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았어요. 아침 6시에 죽 쓰고 약 챙기고, 오전에 재활운동 시키고 점심 먹이고, 오후에 병원 가고 저녁 준비하고, 밤 10시에 엄마 재우고 나면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게 10년이었어요. 3,650일. 87,600시간. 중간에 쉰 날은 없었습니다. 오빠도 언니도 엄마 좀 봐줄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명절에만 오빠와 언니가 왔습니다. 추석 때였어요. 오빠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왔어요. 엄마가 반가워하셨어요. 오빠는 30분 있다가 나갔습니다. 친구들 만나러 간다면서요. 언니는 더 심했어요. 엄마, 나 왔어. 용돈 좀 줘. 마비된 손으로 엄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언니는 그걸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엄마,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순이야, 엄마 잘 봐.
언니가 머문 시간은 20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요. 엄마가 위독해지신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숨을 못 쉬셨어요. 저는 엄마를 업고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응급실에서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위독해. 빨리 와. 지금? 나 제주도야. 골프 치러 왔거든. 내일 갈게.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고 계셨어요. 엄마가 죽어가는데. 언니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엄마 응급실이야. 어머, 진짜. 나 지금 동창회 모임인데. 내일 갈게. 저는 혼자 응급실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어요. 엄마가 깨어나셨습니다. 기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병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오빠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 왔어요. 놀라셨죠? 5분 있다가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안 들어왔습니다. 언니는 다음 날 왔어요. 엄마, 많이 아팠어. 내가 더 자주 올게.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내가 더 자주 올게는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2달 뒤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웠어. 엄마, 말하지 마. 힘들잖아. 미안해. 엄마,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놓지 못했어요. 차가워질 때까지.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오빠가 상주 자리에 앉았어요.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어머니가 평소에 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빠가 조문객들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토할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왔다 갔다 했어요. 조문객들한테 인사하다가 밖에 나가서 전화하다가 올케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순이야, 국한이 싱거워. 다시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다시 끓였어요. 그리고 신발 정리 좀 해. 보기 싫잖아. 저는 일어나서 신발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장례가 끝나고 49제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인의 유언장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참석해 주세요. 유언장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언제 그런 걸 쓰셨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검은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언니는 명품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앉았어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하품을 했습니다. 올케는 오빠 옆에 딱 붙어 앉았어요.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맨 구석에 앉았습니다. 낡은 검정 가디건을 입고요. 손톱 밑에 낀 때가 신경 쓰여서 손을 무릎 아래 숨겼어요. 변호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고인께서 2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자필로 쓰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오빠가 물었어요. 2년 전이요? 어머니, 그때 손이 불편하셨는데. 오른손은 괜찮으셨습니다. 직접 쓰신 게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봉투를 열었어요.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종이를 폈어요. 나, 박수님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내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전액을. 오빠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언니도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올케의 눈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막내딸 박순이에게 상속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지?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막내딸 박순이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때 치매였잖아요. 이거 무효예요. 고인께서 유언장 작성 당시 인지능력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정상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노려봤어요. 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내 짓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라. 10년 동안 옆에 붙어 있으면서 몰랐다고? 올케가 비웃었습니다. 기가 막혀. 결국 이게 목적이었구나. 시집도 못 가고 엄마한테 기생했던 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오빠가 변호사님한테 따졌어요. 이거 소송 걸 겁니다. 무효 소송이요. 그건 재판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엄마가 치매였다고요. 판단력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능력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오빠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두고 봐요. 이대로 안 끝나. 오빠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언니도 따라 나갔어요. 가방을 휙 집어들면서 저를 한 번 쏘아봤습니다. 올케가 나가면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형사고발도 가능한 거 알지? 치매 환자 상대로 유언장 조작, 이거 사기죄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무실에 저만 남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내셨어요. 고인께서 유언장에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읽으려 했는데 다들 나가셔서요. 덧붙인 내용이요? 네.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대체 뭘 쓰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순이야.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오빠.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저는 아무것도. 40년 가족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됐어.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재산, 그거 원래 장남인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알아? 오빠, 나는 정말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포기각서 안 쓰면 그때부턴 진짜 남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니한테서도 카톡이 왔어요. 순이야, 실망이다. 엄마 돌아가시기만 기다렸구나. 역겹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마다 기저귀 갈고 욕창 안 생기게 2시간마다 자세 바꿔드리고 제 돈 다 써서 병원비 내고 그런데 기생충이래요. 사기꾼이래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어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언장이었거든요. 엄마의 마지막 뜻이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빠가 먼저 움직였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집으로 날아왔어요. 피고 박순이는 고인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장을 조작하였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였어요. 소장 받았지? 오빠, 이럴 필요 없잖아. 너 혼자 다 먹겠다고? 내가 장남이야. 장남. 나는 다 먹겠다고 한 적 없어. 엄마가 그렇게 쓰신 거잖아. 닥쳐. 오빠가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치매였어. 내가 옆에서 꼬드긴 거야. 다 알아. 오빠, 엄마 치매 아니었어. 검사 결과도 있다고 했잖아. 그 검사도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밝혀지겠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언니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했어요.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친척들이 다 있는 방이었어요. 다들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막내 순이가 엄마 치매 걸리신 틈 타서 유언장 조작했어요. 10년 동안 엄마한테 붙어 살면서 이간질하고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가게 만들었어요. 지금 장남 오빠가 소송 중이에요. 알림이 계속 떴습니다. 세상에, 진짜야? 순이가 원래 좀 그랬어. 음흉하게 생겼잖아. 역시 미혼이 오래되면 성격이 비틀어지나 봐. 불쌍한 척하더니 결국 돈이 목적이었네. 저는 폰을 꺼버렸어요. 손이 떨려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 음식 혼자 준비하고 차례 끝나면 설거지하고 아무도 안 오면 엄마 혼자 모시고 TV 보면서 밤 지새웠는데 그때 그 친척들 어디 있었어요? 며칠 뒤 올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 화면을 보니 올케였습니다. 뒤에 웬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웬일이야, 올케. 올케가 들어오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뒤에 있던 남자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들. 변호사랑 법무사야. 올케가 싸늘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이 집 재산 상태 확인할 거야. 협조해. 뭐, 무슨 권리로? 소송 중이잖아. 우리도 권리가 있어. 저는 막아섰습니다. 영장 있어. 없으면 못 들어와. 올케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야, 순이야. 순순히 해. 안 그러면 더 힘들어져. 올케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방 서랍이었습니다. 하지 마. 저는 올케 팔을 잡았어요. 올케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더럽게. 여기 엄마 물건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네 물건 아니야. 아직 상속 확정 안 됐어. 올케가 비웃었어요. 아, 맞다. 확정되면 어차피 네 것도 아니게 될 거야. 우리가 이길 거거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시간 동안 그들은 집 안을 뒤졌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었어요. 엄마 앨범도, 엄마 일기장도, 엄마가 쓰시던 가계부도. 저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막을 힘이 없었어요. 여기 봐. 통장 있다. 변호사라는 남자가 서류를 들었어요. 예금 잔액 확인해야겠네. 올케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이야, 통장 비밀번호 뭐야?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주면 법적으로 조회할 거야. 어차피 똑같아. 고통받으면서 버틸 거야. 순순히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올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조용히 끝내줄게. 유언장 무효 인정하고 법대로 3분의 1씩 나누면 돼. 너도 3분의 1 가져가. 어차피 원래 내 몫도 아니잖아. 그건 엄마 뜻이 아니야. 엄마 뜻. 엄마가 정신이 온전했을 리가 없어. 10년 동안 누워만 계셨는데 엄마는 정신이 멀쩡했어. 마지막까지. 올케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막내한테 다 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나가줘. 영장 없이 들어와서 물건 뒤진 거 나도 고발할 수 있어. 올케 눈이 가늘어졌어요. 야, 너 지금 우리한테 덤비는 거야? 덤비는 거 아니야. 내 권리를 지키는 거야. 올케가 저를 한참 노려봤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섰어요. 좋아.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울면서 후회해라. 올케와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어떡해. 나 혼자 어떡하라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질러진 방을 치우다가 엄마 사진을 발견했어요. 액자가 깨져 있었습니다. 올케네가 뒤지다가 떨어뜨린 거였어요.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5년 전 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케이크 앞에서 저랑 둘이 찍은 거였습니다. 엄마. 저는 깨진 액자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할까? 3분의 1이라도 받고 끝내면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끝나잖아. 오빠도 언니도 올케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잖아. 친척들 단톡방에서도 욕 안 먹어도 되잖아. 그냥 포기하면 편해지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빠한테 문자를 쓰려고 했어요. 오빠, 나 포기할게. 유언장 무효 인정할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오른손으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엄마, 못 써. 응, 그냥. 뭔데, 보여줘. 안 돼. 나중에.
엄마가 종이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순이야.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내가 있어서 고마워.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뭐야, 갑자기. 배고파. 밥 차려줄까?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밥 먹자. 그게 유언장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다른 기억도 떠올랐어요.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오빠가 30분 있다가 나가고 언니도 20분 있다가 나갔어요. 집에는 저와 엄마만 남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휠체어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순이야. 응, 엄마. 미안해. 뭐가? 내 인생 다 뺏은 것 같아서.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고무장갑을 벗고 엄마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거짓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빠는 바쁘다고 안 오고, 언니는 돈만 받아가고, 너만 여기 있잖아. 엄마, 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젊은 나이에 이게 뭐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진짜야. 괜찮지 않아. 내가 알아.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순이야. 엄마가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다른 기억도 있었어요. 1년 전 엄마가 위독하셨을 때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잠깐 눈을 뜨셨어요. 순이야. 엄마, 나야. 눈 떴어? 순이야. 내 말 잘 들어. 엄마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귀를 가까이 대야 들렸습니다. 오빠, 언니한테 서운해하지 마. 응. 걔들은 원래 그래. 나도 알아. 엄마.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착해. 엄마가 힘겹게 제 손을 쥐셨어요. 너는 손해볼 거 없어. 알았지? 무슨 말이야, 엄마. 나중에 알게 돼.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엄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는 그때 유언장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포기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엄마가 2년 동안 준비하신 거잖아. 마비된 손으로 힘들게 한 글자 한 글자 쓰신 거잖아. 그게 저한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인데. 그걸 포기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원하신 게 아니야. 엄마는 이 재산이 저한테 가길 원하셨어. 10년 동안 곁에 있어준 대가로. 엄마의 마지막 월급으로. 저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내가 지킬게. 엄마 뜻. 다음 날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유언장은 완벽하게 유효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빠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저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 원장 전문 읽어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문이요? 네. 고인께서 왜 막내딸에게 상속하셨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지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직접 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뭘 쓰셨는지, 왜 저한테 다 남기셨는지 드디어 알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회의실에 앉으니 커피를 한 잔 내려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네. 솔직히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안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오늘 유 원장 전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가족분들 앞에서 다 읽으려 했는데 그날 다들 나가셔서요. 전문이요. 그날 읽으신 거 말고 더 있어요? 네. 고인께서 각 자녀분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긴장됐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종이를 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박수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저는 숨을 죽였어요. 먼저 큰아들 창수에게. 변호사님이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큰아들 창수에게 30년 전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2억 원을 줬다. 꼭 갚을게요. 어머니 했지.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 25년 전 아파트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1억 원을 더 줬다. 역시 갚지 않았다. 15년 전 손주 학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3천만 원을 줬다. 그때도 갚겠다고 했다. 창수야, 30년 동안 내게 3억 3천만 원을 줬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가 내 아들이니까. 근데 왜 엄마가 아플 때는 한 번도 안 왔니? 10년 동안 내가 엄마 손 잡아준 게 언제였니? 전화는 1년에 몇 번이었니? 그래도 괜찮았다. 내가 바쁜 줄 알았으니까. 근데 창수야, 솔직히 말할게. 내 몫은 그때 다 줬다. 더 줄 것은 없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다. 변호사님이 계속 읽으셨습니다. 둘째 딸 영자에게 결혼할 때 1억 원을 줬다. 집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줬다. 명절마다 왔다. 30분 있다가 갔다. 용돈은 꼭 받아갔다.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손 잡아준 게 언제니? 3년 전 추석이다. 30분 있다가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자야, 솔직히 말할게. 내 목도 그때 다 줬다. 더 바라지 마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진심이었는지, 누가 가짜였는지. 변호사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막내딸 순이에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딸 순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10년을 내가 내 곁에 있었다. 시집도 못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 똥오줌 치우며 살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저귀 갈아주고
아침 6시에 죽 쑤어주고, 점심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저녁 차려주고, 하루도 쉰 적이 없었다. 내 손은 늘 틈이 있었다. 고무장갑 때문에 손이 다 상했다. 내 허리는 늘 아팠다. 엄마 부축하느라 삐끗한 적 많았지. 내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다. 잠을 못 잤으니까.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미안했다. 매일 미안했다. 순이야,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막내가 알아서 하겠지 했을 때 엄마는 화가 났다. 언니가 나는 바빠서 했을 때 엄마는 화가 났다. 근데 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내가 할게. 그 한마디에 엄마는 울었다. 순이야, 남은 전부 내 것이다. 이건 상속이 아니다. 엄마의 마지막 월급이다. 10년 동안 엄마를 돌봐준 것에 대한 늦게 주는 월급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엄마가,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10년 동안 아무도 몰라줬던 것. 오빠도, 언니도, 친척들도 몰라줬던 것. 엄마만 알고 계셨어요. 한참 뒤에야 눈물이 멈췄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인께서 저한테 당부하셨습니다. 막내딸이 힘들어하면 이 편지를 꼭 보여주라고. 엄마가요? 네. 그리고 이것도 보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하나를 더 꺼내셨어요. 뭐예요, 이거? 오빠 분과 언니 분이 받아가신 금액 내역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정리하신 거예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창수사업자금 2억 1993년 전세금 1억 1998년 손주 학비 3천만 원 2008년 총 3억 3천만 원. 영자 결혼자금 1억 1995년 집보증금 5천만 원 2003년 명절 용돈 20년간 약 2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 순이 영원. 숫자로 보니까 더 선명했어요. 오빠는 3억 3천. 언니는 1억 7천. 합치면 5억이에요. 저는 영원. 그리고 10년 동안 제 적금 깨서 엄마 병원비 냈어요. 그게 거의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받기는커녕 오히려 낸 거였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인께서 왜 막내딸에게 상속하셨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의지가 명확하고 인지능력 검사 결과도 있고 이렇게 상세한 기록까지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요? 고인의 친구분이세요. 박복순 씨. 10년 동안 고인 곁에서 지켜보신 분입니다. 증인으로 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순 아주머니.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엄마랑 이야기 나누시던 분. 며칠 뒤 복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순이야. 아주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했다. 많이 고생했어.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거야.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말할 거야. 아주머니, 창수 그 자식이 언제 왔어? 1년에 몇 번이나 왔어?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엄마 위독하다고 전화했을 때 골프 치러 갔다며. 그게 아들이야? 영자는 명절에 30분 와서 엄마 용돈하고 100만 원 받아가면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잖아.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이야, 네가 뭘 잘못했어? 엄마 곁에 있은 게 죄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 아니야. 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네 엄마가 유언장 쓸 때 나한테 보여줬어. 정말요? 응. 2년 전에. 복순아, 내가 죽으면 순이가 고생할 거야. 오빠 언니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시더라. 엄마가요? 응. 그래서 유언장 공증도 받고 내역서도 정리하시고 다 준비해 두신 거야. 엄마는 2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구나.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요? 순이 편들어줘. 그 애 혼자 싸우게 하지 마. 그러셨어.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가 아니었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오빠와 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옳게도 함께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 다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 박순이는 고인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유언장을 조작하였습니다. 10년간 고인 곁에서 다른 가족들을 이간질하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억울했습니다. 고인의 장남인 원고가 법정 상속분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성호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재판장님, 피고 측은 고인의 유언장이 완벽하게 유효함을 증명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하셨어요. 먼저 고인의 인지능력 검사 결과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오빠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 전문과 가족별 지원 내역서입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 창수에게 30년 전 사업자금 2억 원을 줬다. 갚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었다. 오빠 얼굴이 빨개졌어요. 둘째 딸 영자에게 명절마다 왔다. 30분 있다가 갔다. 용돈은 꼭 받아갔다.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막내딸 순이에게 10년을 내가 내 곁에 있었다. 시집도 못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 똥오줌 치우며 살았다.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남은 전부 내 것이다. 이건 상속이 아니다. 엄마의 마지막 월급이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인께서는 명확한 의지로 막내딸에게 상속하셨습니다. 이것은 10년간의 간병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신청합니다.
박복순 씨. 복순 아주머니가 증인석에 앉으셨어요. 증인은 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고인의 가족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1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원고 박창수 씨는 어머니가 아프신 동안 얼마나 자주 방문했습니까? 1년에 두세 번. 명절에만 잠깐 왔어요. 30분도 아이 있다 갔습니다. 원고 측 박영자 씨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올 때마다 용돈 받아가고 금방 나갔어요. 그럼 피고 박순희 씨는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순이는 하루도 안 빠지고 곁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기저귀 갈고 아침에 밥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10년 동안 쉰 날이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원고들은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오빠 쪽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해 있습니다. 증인이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오빠를 똑바로 보셨어요. 창수 씨, 어머니 위독하다고 전화했을 때 골프장에 있었죠.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자 씨, 명절에 30분 있다가 가면서 100만 원씩 받아갔죠. 언니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순이는요? 순이는 자기 적금 다 깨서 병원비 냈어요. 8천만 원이요. 받은 건 한 푼도 없고요. 아주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순이 편들어줘. 그 애 혼자 싸우게 하지 마. 그러셨습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재판장님이 정리하셨어요. 증거와 증인 신문을 종합하여 판결하겠습니다. 2주 뒤에 선고 기일을 잡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오빠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기세는 없었어요. 언니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2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인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피고 박순희의 단독 상속을 인정합니다.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고인은 명확한 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인지능력 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유언장 조작의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미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았으며 피고만이 10년간 고인을 돌보았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겼습니다. 엄마 뜻을 지켰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오빠가 다가왔어요. 순이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오빠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올케가 저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두고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집. 이제 제 집이 된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 냄새가 났어요. 10년 동안 맡았던 냄새. 저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엄마가 누워 계시던 그 자리. 엄마. 저는 베개를 안았습니다. 이겼어. 엄마 뜻 지켰어.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엄마가 준비해 준 거 다 알아. 고마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엄마 일주기예요. 저는 엄마 영정사진 앞에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미역국도 끓였어요. 엄마, 밥 먹어. 영정 속 엄마는 웃고 계셨어요. 오빠한테서 연락은 없어요. 언니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합니다. 40년 가족이었지만 솔직히 가족 같지 않았거든요. 복순 아주머니가 자주 오세요. 밥도 같이 먹고 수다도 떨고. 순이야, 요즘 뭐해? 학원 다녀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려고요. 오, 잘한다. 열심히 해.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네 엄마가 하늘에서 좋아하실 거야. 저도 웃었어요. 어제는 학원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었습니다. 부모님 간병하다가 늦게 공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요. 10년 동안 엄마 돌봤어요. 어머, 우리 비슷하네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힘들었죠. 네. 근데 후회는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엄마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10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진심이었는지, 누가 가짜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셨어요. 엄마, 고마워. 저는 영정 사진에 인사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게.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45년 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사랑에는 나이가 없듯이 효도에도 때가 없습니다.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준 만큼 받는 겁니다. 부모님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진심이었는지,